네, 안녕하십니까. 광릉 한생기숙학원에서 사관학교 체력을 담당하고 있는 카파체대입시학원 의정부교육원 원장 류종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사관학교와 이제 경찰대학교 1차 필기학교차 발표가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어떻게 준비를 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학교에 대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먼저 경찰대학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찰대학교 같은 경우는 체력 종목은 이제 5종목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윗몸 일으키기, 악력, 팔굽혀기, 50m 달리기, 이제 왕복 오래 달리기 이렇게 5종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만점 기록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이제 경찰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체력도 중요하지만 이제 1차 이제 필기 성적이 제일 중요한 걸 이제 다들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거의 비슷한 성적이라면 결국에 이제 체력 시험에서 갈리기 때문에 이 체력의 이제 중요성도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다는 거, 그것도 이제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자, 일단 종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대는 이제 손을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측정하는 거는 이제 다른 사관학교랑 좀 다르게 이제 센서로 측정이 되고 있고요. 이제 윗몸 일으키기는 센서가 이제 2군데가 있어요. 이쪽 사진을 보면 알다시피 이제 등판에 이제 걸쳐지는 이 등판 센서와 이 팔꿈치가 찍혀져 있는 상판 센서 2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인식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제 개수는 올라가지 않고요. 그리고 요 센서가 이제 인식이 되더라도 자세 불량이죠. 손에 깍지가 풀린다든지 심한 배치기 동작, 이런 동작 같은 경우는 파울이 이제 걸리기 때문에 연습할 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유의하셔서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팔굽혀펴기고요. 푸시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센서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이제 측정판이 있고요. 이제 가운데 이제 명치 부분에 이제 측정이 되는 센서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한 주먹 하나 정도 높이에요. 그래서 한 등을 최대한 많이 조여서 내 가슴 명치 부분이 얼마나 내려가는지에 따라서 이제 센서가 자응이 이제 인식이 되고 안 되고가 이제 차이가 있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팔꿈치를 이제 완전히 다 펴줘야 되고, 내려갔을 때 허리가 이제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엉덩이를 너무 바짝 올린 상태에서 측정이 되면 이것도 자세 불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자세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좀 써주셔야 될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좌우 악력입니다. 악력은 이제 총 4번을 잡게 돼요. 오른손 한 번, 왼손, 다시 오른손, 왼손 4번을 측정한 거에 평균값을 측정하게 되고, 자세는 이제 이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너무 심한 반동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리는 한쪽 다리 앞으로 내주고, 이제 팔이 몸에 붙이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그 정도로 이제 측정이 된다는 거, 요것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50m 달리기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100m 달리기였는데 이제 50m 달리기로 이제 축소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존의 100m 달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햄스트링 이제 허벅지 뒷면이라 그러죠. 이쪽에 이제 부상을 많이 당해서 학교 쪽에서 좀 약간 배려 차원에서 이제 50m 달리기로 축소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측정은 이제 2인 1조로 이제 측정이 됩니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출발 신호음을 듣고 이제 센서로 이제 측정이 되는 이제 전자식 계측으로 측정이 된다는 점, 요 점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왕복 오래 달리기는 이제 셔틀런이라고 하죠. 이제 기존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팝스라는 이제 종목을 좀 많이 해봤을 텐데, 이제 20m 거리를 얼마나 주어진 음에 맞춰가지고 오랫동안 측정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측정이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육군사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모든 사관학교 중에서 이제 보통 이제 육사를 지원한 학생들이 제일 많을 텐데, 모든 사관학교 종목은 다 똑같습니다. 이제 남학생은 이제 1500m 달리기, 여학생은 1200m,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2분, 팔굽혀기 2분 동안 이제 측정이 되게 돼 있고요. 이제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사실 육군사관학교는 이제 윗몸 일으키기는 사실 측정을 지금 센서로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감독관이 이제 직접적으로 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세가 조금이라도 이제 애매해지면 이제 엄격하게 파울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양손은 어깨 라인 이제 상단 부분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고, 자, 올라왔을 때는 본인의 팔꿈치가 이제 무릎 상단을 완전히 정확하게 찍어줘야 되며, 누웠을 때는 양 어깨뼈 부분이에요. 이제 학생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게 과연 어디까지 누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을 더 많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다른 부분보다는 어깨가 이렇게 말려있다 보면 어깨가 떠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파울 사항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웠을 때는 양 어깨뼈 견갑골을 열어서 완전히 이제 열 수 있게끔 그렇게 누워줘야 되고, 그리고 파울 사항 같은 경우는 동일합니다. 이제 배치기 동작이라 해서 골반이 많이 들린다든지, 그리고 올라왔을 때 몸을 이렇게 비틀면서 올라온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파울이 좀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분 동안 측정을 하다 보니까 꾸준하게 다 올릴 수 있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쉬는 동작을 이제 취하게 될 거예요. 대신 쉬는 같은 경우는 올라와서 앉아서 쉬는 게 아니라 누워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하다가 본인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면 그 자세 다시 정확한 자세로 올라오게끔 그렇게 측정이 진행이 된다는 점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학교와 다르게 육군사관학교는 파워표기는 이제 센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센서가 이제 두 군데가 있어요. 이쪽 센서를 보시면 가운데에서 이제 본 가운데 이제 명치 부분이 닿는 이 센서 부분이 하나랑 그리고 팔을 완전히 폈을 때 어깨와 동일 라인에 있는 이 센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인식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제 개수는 카운팅이 되지 않는다는 점. 마찬가지로 기계로 측정이 되지만 자세에 대해서 평가는 이제 감독관이 다시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라인은 일자를 만들어줘야 되고 허리가 꺼트린다든지 엉덩이가 올라갔을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수가 마지막에 차감이 된다는 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래 달리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육사 같은 경우는 400m 트랙 진행되다가 지난 임시에서는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이제 한 명씩 출발하게 했어요. 원래 400 트랙으로 이렇게 원을 돌아서 해야 되는 그 종목을 지금 이제 750m는 직선으로 갔다가 다시 반환점을 돌아서 돌아오게끔 돼 있고, 그 지난 입시에서는 좀 특이한 점은 여러 명이서 동시에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출발이 되면 그 다음에 40초 정도의 텀을 주고 그 다음에 한 명 출발. 다시 40초 텀 주고 하면서 출발하기 때문에 아마 오래 달리기를 다른 친구들과 같이 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힘들게 느껴지실 거예요. 올해는 이제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 요 코로나가 좀 심하기 때문에 올해도 요 방법과 같이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거라는 점, 요 점도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공군사관학교, 뭐 해군사관학교, 국군사관학교 동일한 종목을 진행되는데, 사실 육군사관학교만 지금 센서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학교들은 센서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는 학교는 아무데도 현재까지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언제든지 센서로 측정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윗몸일으키기의 좀 차이점은, 아까 육군사관학교는 그냥 요 발걸이 부분이 발목 부분과 오금이 걸리는 부분이 봉으로 되어 있는데, 요 공군사관학교는 삼각대라는 판이 있습니다. 이 삼각대로 측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지기 때문에 측정하는 게 조금 힘드실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주의사항은 다른 거에 비해서 이 자세에서 팔꿈치가 무릎을 찢게끔 되어 있지만, 이 모집여관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본인의 허벅지 절반 이상만 찢게 되면 득점이 인정이 된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누웠을 때는 양 어깨 닿는 부분에서 파워를 좀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 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집게측은 아니고 요 바에 이렇게 테니스공 3개를 이제 연달아서 묶여 되어 있고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이제 물체를 찍어준 높이가 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수월할 거예요. 하지만 다른 학교와 다르게 만점 기준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 요 부분을 좀 참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 달리기는 이제 400m 트랙에서 진행이 되고, 이제 공군사관학교의 이제 차이점은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수험생이 돌면 그 바퀴 수를 본인이 세야 되지만, 공군사관학교는 마지막 이제 한 바퀴가 남았을 때는 종소리를 울려주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제 한 바퀴 정도밖에 남지 않았구나, 요걸 이제 인지가 가능하다는 점, 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해군사관학교입니다. 다른 사관학교와 다르게 해군사관학교의 만점 기록표는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종목별로 약 30등급까지 나눠져 있고, 아무래도 이제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뭐 민몸이나 팔굽혀펴기 같은 게 종목의 이 개수의 텀이 좀 있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개수 하나당 점수대가 좀 세분하게 나눠져 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의 있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윗몸일으키기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습니다. 양 어깨에 정확하게 손을 대주고 올라왔을 때 팔꿈치는 이제 무릎뼈를 정확하게 찍어줘야 된다는 점. 요 점은 이제 다른 사관학교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팔굽혀펴기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진행이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해군사관학교에서 들어오는 이제 감독관들 중에 뭐 UDT나 이제 SSU 이런 출신 감독관들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정확한 자세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나중에 이제 본인이 했던 개수만큼 정확하게 득점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연습할 때부터 본인이 이제 올바른 자세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좀 인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래 달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명의 수험장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매년마다 학교 측에서 조금 준비하는 게 좀 달라질 거예요. 보통 대개는 10명에서 20명이 측정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거보다 더 적은 인원에서 시험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국군사관학교, 국군 간호사관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뭐,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제 학교마다 이제 만점 기준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군 간호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윗몸 일으키기는 똑같이 삼각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공군사관학교와 마찬가지로 이제 허벅지 절반 이상을 찍어주면 득점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현재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푸시업도 크게 뭐 다른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수험생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건 푸시업을 할 때 양 다리는 완전히 모아줘야 되고 실격 사유는 모든 학교가 다 똑같습니다. 측정 중에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바로 측정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측정을 하실 때 자세를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만약 측정 중 너무 힘드실 것 같을 때는 이제 팔을 한 번씩 털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감독관들이 크게 뭐라고 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이제 머릿속에 인지를 해주시고 연습할 때부터 그 부분에 맞춰서 좀 충분히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 달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명이 동시에 출발이 된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측정을 이제 당연히 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연습을 하고서 이제 시험을 보러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다들 이제 뭐 1차가 발표됐기 때문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지금 되어 있을 텐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부상 방지라면서 이제 운동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운동량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실 텐데 본인이 이제 지금 현재 수준에 맞춰서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 여러 개의 개수를 세트를 나눠서 해줄 때 대신 최대 개수를 첫 세트 때 쉬는 시간 없이 본인이 이제 시간 제한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말고 최대 할 수 있는 만큼 개수를 해주고 그 충분히 쉬어준 다음 한 2번에 3번 정도 세트를 나눠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양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좀 낮춰서 그렇게 연습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보조 운동이라고 해서 저희가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는 복근이 상복근, 하복근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상복근 운동으로 저희가 알고 있지만 보조 운동으로 이제 다리 들어 올리기죠. 레그 레이즈라고 해서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려주는 동작. 이런 동작들로 같이 보조를 해준다면 아무래도 윗몸 일으키기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가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 자, 그리고 푸시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본인 자세를 하는데 하나 이제 아셔야 되는 건 푸시업 같은 경우는 다들 팔만 접는다 생각하는데 팔을 접는다는 느낌보단 등 라인을 조여서 이 견갑골을 최대한 조여주면 본인 명치 부분이 최대한 많이 앞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세를 좀 신경 써서 바닥이 최대한 많이 내려갈 수 있게끔 그 자세를 취해주고 마찬가지로 밀었을 때 팔꿈치 펴줘야 된다는 거. 그거는 당연히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푸시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세트는 일단 시간 제한 없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 개수를 밀어주고 그 다음 쉬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준 다음 세트를 나눠서 횟수는 점진적으로 낮춰주게끔 그렇게 연습을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푸시업을 하는데 더 하고 싶은데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자세도 자세지만 그냥 무릎을 댄 상태에서 푸시업을 해준다고 해서 절대 운동이 안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힘들다고 느껴졌을 땐 무릎을 대고서 푸시업을 같이 보조 운동으로 수행을 해달라는 점. 그리고 이제 벤치 디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벤치 이제 이런 판을 하나 더 주고 손을 뒤로 짚어준 다음에 삼두 강화 운동이에요. 어쨌든 저희가 푸시업 같은 경우는 가슴 운동, 뭐 어깨 운동으로도 알고 있지만 뒤에 있는 삼두 이쪽이 단련하는 거에 대해서 개수가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횟수는 점점 늘려나가게끔 그렇게 연습을 좀 해주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오래 달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심폐지구력 운동이에요. 다들 이제 당연히 오래 달리면 당연히 호흡은 좋아지겠지만 문제는 이제 저희가 시간을 단축을 하기 위해선 호흡 플러스 하체가 기본적으로 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체 운동도 저희가 뭐 알고 있는 건 뭐 스쿼트라는 동작도 있고 런지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쿼트보다는 런지라는 운동을 더 많이 추천을 해 드릴 거예요. 요즘 뭐 유튜브랑 뭐 인터넷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원하는 그 운동법에 대해서는 검색을 해준다면 충분히 잘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점진적으로 이제 운동량을 좀 늘려달라는 거. 자, 다음은 이제 경찰대에 있는 이제 악력인데, 이제 악력은 사실 저희가 이제 다들 이제 손가락 위에서 눌러주는데, 기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레바 부분이 걸린 부분이 있어요. 힘을 많이 주고 전완근을 달려는 건 좋지만, 손가락을 어떻게 잘 눌러주고 쓰임을 쥐는지, 그거에 따라서 악력 수치는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물론 기구를 활용해서 자꾸 잡아보면 좋겠지만, 기구가 만약에 없다면, 개별적으로는 이제 잼잼이라고 그러죠. 손가락을 쥐었다 피는데, 그냥 단순하게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손가락 마디마디를 최대한 동그랗게 말아주고 손가락을 갖고 오되 손바닥 같이 밀어 넣어서 서로 압을 줘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악력이 올라가는 것도 많이 달라지니까 잼잼이부터 일단 정확하게 꽉 눌러주는 거. 그게 좀 된다면 이제 철봉에서 매달리는 방법도 있는데 오래 매달린다고 해서 무조건 악력이 좋아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단 10초를 매달리다도 최대한 힘을 있는 것 쥐어 짜면서 그런 식으로 매달려 준다면 악력이 발달하는 데 훨씬 더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50m 달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올림픽을 이제 개최를 했고 한번 진행한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100m 달리기 선수들 보면 피칭이란 자세가 있어요. 달리기 자세인데 팔을 11자를 잡아주고 손가락은 가능하면 좀 넓게 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주먹을 쥐게 되면 어깨에 힘이 되기 때문에 백스윙의 이 간격이 굉장히 좁아져서 손가락은 최대한 펴주고 팔을 최대한 앞뒤로 크게 흔들어주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 자세부터 일단 먼저 시작을 해 주시고요. 제일 좋은 건 본인이 거울을 보고서 연습을 해주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 어려운 거는 다들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본인 자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들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을 텐데 뭐 핸드폰으로 본인 자세를 촬영한다든지 아니면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해준다면 달리는 자세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m 달리기 같은 경우는 이 피칭이라는 자세,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 운동으로는 보통 이제 저희가 평지를 달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언덕을 뛰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언덕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다리를 밀지 않는다면 몸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언덕에서 충분히 트레이닝을 해주고 평지에서 이제 다시 측정을 하면서 연습을 해준다면 훨씬 더 기록 단축에도 도움이 되고 하체 쓰임이 느낌이 완전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뭐 줄넘기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이 추천해드리는 건 언덕 쪽을 좀 달려주는 방법을 좀 같이 트레이닝 해주라는 점. 그 점도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운동 주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최소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의 운동을 해주는데, 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몰아서 운동을 하고, 뭐 그 이후에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쭉 쉬는 방법보단 이틀 주기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막 월수금이라든지 화목토. 이렇게 해서 하루 운동을 했으면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트레이닝도 중요하지만 휴식과 영양 섭취하는 거에 따라서 몸에 발달하는 게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는 이제 근육이 아무래도 생성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운동 직후 30분 이내 단백질을 섭취를 해주는 게 좋고, 권장 섭취량은 자기 체중 곱하기 2g 정도가 제일 좋은 권장 섭취량이에요. 그래서 항상 영양 섭취도 골고루 같이 해줘야 된다는 점, 이 점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본인이 얼마만큼 이제 수준을 끌어올리는지 좀 차이가 있을 텐데, 뭐 궁금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 광명 한샘학원에서 이제 홈페이지, 카페죠. 카페에 개설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주요 란이 쭉 나와 있습니다. 궁금사항 그런 게 있으시면은 저희 이제 카페에 이제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걸 확인하면서 바로 답변을 드릴 거고, 보다 좀 더 세분화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저희 학원 쪽으로 문의를 다시 한번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